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은 최 PD님이 아니고 최 실장님이시네요. 네, 오늘은 김 여사님이 특별한 정보를 전해주신다고요. 네. 자가격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평상시에 자가격리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김 여사의 정보 이슈. 오늘 준비한 정보는 바로 자가격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라고 하면 일단 두려움부터 느끼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릴까 해서요. 네, 그런데 김 여사님은 어떻게 자가격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집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그때 촬영 일정이 변경됐을 때 그때가 자가격리 기간이셨나 봐요? 네, 맞아요. 그때도 그 김 여사 촬영이 예정돼 있었는데 못했죠.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최종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에 복귀하게 됐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자가격리라고 하면 사실 먼저 두렵기부터 하고 또 막연하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경험자로서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일단은 동선이 겹친 분이 지인분이셨는데요. 함께 같은 공간에 있었거든요. 하긴 요즘은 식당에만 가더라도 반드시 연락처를 적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분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처음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랬죠. 그리고 또 특히 가까운 분이 확진자라는 소리에 정말 많이 놀랬고요. 또 저 또한 감염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었고요. 그럼 보건소에서 당신은 자가격리자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집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검사를 받아야 해요. 확진자와 1차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음성이 나오면 그때부터 자가격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문자로 받게 되는데요. 그 받을 때까지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자가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얘기 또 궁금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가격리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먼저 보건소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양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설명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데요.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GPS를 통해 그 위치 체크가 된다든지 매일 체온을 체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과 매일 통화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정말 이게 격리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무슨 앱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가요? 자가격리 안전보호라는 앱인데요. 그거는 이제 체온을 하루에 2번 재고요. 또 여러 가지 자가 진단을 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치 추적 GPS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혹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추적이 되는 거죠. 저야 뭐 집 밖에 나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 누가 내 위치를 감시한다는 건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자,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김 여사님은 자가격리 2주간의 자가격리가 시작된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일단 그날부터 이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 뭐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걱정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2주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요. 네, 그럼 먹는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보건소 담당 공무원께서 그 구호 물품이 오더라고요.
물론 그 안에는 채운 게 뭐 자가격리 통지서라든가 생활수칙 안내문이라든가 등등 있었는데요. 일단은 먹을 것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건을 전달해 줄 때 미리 담당 공무원께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조금 후에 방문할 건데 나오실 때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꼭 끼고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을 때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고 그 볼펜을 도로 드렸더니 그냥 쓰시라고 하면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다시 한번 격리자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실감나더라고요. 뭐 마치 병균 취급을 당하신 느낌이셨겠어요? 네, 잠시나마 그랬어요. 그래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구호물품을 네. 전달을 하네요. 좋은 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2주간의 자가격리 시작하고 구호물품도 받으셨는데 네. 그 구호물품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일단 정말 다양한 물품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뭐 일회용이긴 하지만요. 뭐 햇반이라든가 물도 생수도 있었고요. 깻잎, 장아찌라든가 일회용이지만 갈비탕, 뭐 육개장, 뭐 등등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근데 김 여사님은 자가격리 중에 생일을 맞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또 마침 그때 생일이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구호 물품 중에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생일 보냈어요. 네. 근데 이 구호물품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많은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천안과 아산만 보더라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아산 쪽에는 그 색칠 공부하는 것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집에 있는 동안 지루한 시간을 활용하라고 보낸 것 같죠? 김 여사님이 받은 구호물품 중에는 저희는 그런 없었는데요. 거는 없었고요. 예, 예. 네. 자, 그럼 또 궁금한 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그런 마음을 딱 먹은 순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뭐 냉장고 청소라든가 뭐 옷장 정리, 특히 이번에 저는 집안에 있는 서랍을 모두 다 정리를 싹 했어요. 그동안 쓸데없는 물건들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정리하고 많이 버렸어요. 그래도 2주 내내 뭐 집안 청소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심할 땐 그 옛날 생각하면서 달고나도 만들어 먹었고요. 또 지인분 중에 한 분은 이번 기회에 된장도 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전에는 운동을 꼭 했어요. 운동을 한 후에 그 집안 환기를 시키면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도 김 여사님은 자가격리를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주로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댄스 영상을 틀어놓고 무조건 따라했어요. 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고요. 땀도 나고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 김 여사님은 2주간의 자가격리 시간이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셨나 봐요? 아니요, 많죠.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식사도 가족들과 따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면 도구들도 서로 구분해서 따로 써야 했어요.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은 격리 중에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설사 증세로 그 탈진한 상태인데도요. 격리자라 하면 병원에서 쉽게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자가격리 중에 아프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네, 상당히 불편한 점도 네. 많이 그럼요.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2주간의 자가격리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끝나기 하루 전날 또 다시 한번 그 코로나19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음성 결과가 나와야만 그 다음날 12시에 드디어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단계를 또 거쳐야 그렇죠. 되네요. 네. 그런데 뭐 김 여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그 2주간에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제적으로 입는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가격리 후 주민센터에 그 자가격리 통지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네. 뭐 2주간 집안 청소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격리 기간을 마쳤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시겠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소한 일상이 참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요. 건강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또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맘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마이너스 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의료진 분들이랑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걸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확진자 되시는 분들이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네. 저 역시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많은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 여사님의 이 좋은 정보로 인해서 자가격리도 얼마든지 슬기롭게 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대해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현재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전국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앞당기는데 힘을 보태는 것은 어떨까요? 김 여사의 정보 이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